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부터 고려 시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왔는데 이 고려 시대도 분량이 작지 않죠? 500년 정도가 되고 이거를 시기별로 특징별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집의 앞쪽에 첫 페이지에 시대가 시작할 때 주제별로 가장 많이 나온 문제를 정리를 해놓은 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라기보다 자주 나왔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요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요거 한 번씩 꼭 보시고 넘어가 주실게요. 네, 고려의 건국과 발전 첫 번째 주제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초반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해 나가는지 보통은 건국이랑 발전을 본다고 하면 그 왕 기준으로 업적을 가지고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태조 왕건이라던가 굵직한 제도를 시행했었던 왕들 위주로 업적이랑 연결해서 기억을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를 조선시대처럼 태정태세를 다 외울 수는 없겠는데 그러지는 않아도 되지만 가장 초반에 자리를 잡았을 때 한 7번째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좀 좋고요. 나머지 중간이랑 후반부는 여기가 중반이다, 후반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장 초반 부분하고 가장 끝 부분이 좀 왕을 암기해 놓으면 좋은 부분은 거기에 좀 몰려 있어서 전체를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사이에 있는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가를 먼저 볼게요. 날이 밝아오자 여러 장수들이 태조를 곡식 더미 위에 앉히고는 군신의 예를 행하였다. 태조를 곡식 더미 위에 앉히고 군신의 예를 행한다는 건 이제 왕으로 받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략된 부분을 보니까 궁예가 이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미복 차림으로 북문을 빠져나갔다. 궁예가 나오는 거 보니까 후 고구려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태조라는 사람이랑 같은 사람 아니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태조는 고려를 세운 왕건을 지칭을 하는 얘기입니다. 궁예의 부하로 들어가 있다가 사람들의 추대를 받고 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가는 고려의 건국 시점이네요. 고려 건국 시점이고 나를 볼게요. 여름 6월 견훤이 막내 아들 능예와 딸 애복, 애첩 고비 등과 더불어 나주로 달아나 입조를 요청하였다. 입조가 뭐냐면 들어가서 내가 살아도 되느냐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망명 같은 거죠. 도착하자 그를 상보라 일컫고 남궁으로 객관을 주었다. 지위를 백관을 위에 두고 실제로 왕 밑에 있는 신하들보다 위에 이 사람이 지위를 두고 양주를 시급으로 주었다. 고려사에 나오는 건데 견훤이라고 하면 후백제를 세운 사람인데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고려의 귀순을 하는 장면이에요. 견훤이 귀부하는 장면입니다. 견훤. 이거는 연도적으로 따지면 이제 935년도쯤인데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되고 나서 나중에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시점으로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요거를 찾아보면 되는데 자,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는 건 이 사이에 못 오죠. 후백제를 건국한 게 고려 건국보다 훨씬 이전이거든요. 후고구려 후백제가 동시에 존재했던 시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기억해주고요. 900년에 건국을 했기 때문에 한참 앞서 있습니다. 아니네요. 김흠돌의 반란, 김흠돌이 누구냐면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죠. 이 신라에 나오는 사람, 장보고의 청해진도 마찬가지죠. 통해신라.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고려를 세우고 나서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차례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후백제가 좀 우세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신순겸이 전사했었던 공산전투에서 크게 이 후백제한테 졌다가 그 다음에 있었던 이제 고창전투에서는 태조가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견훤의 기부가 있기 때문에 요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이 답이고요. 신검은 견훤의 아들입니다. 견훤이 지금 적군의 나라로 적의 나라로 들어온 거는 자기 아들이었던 신검에게 배신을 당하고 금산사라는 사찰에 유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견훤이 귀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신검이 본인을 후백제의 왕으로 일컫고 있을 때예요. 신검의 군대를 가지고 1, 2천이라는 데에서
이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신검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삼국 통일이 여기에서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견훤이 귀부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1, 2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연도를 외우면 조금 편하기는 한데 그냥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를 전투 순서를 기억해 주면 되게 좋습니다. 전투가 맨 처음에는 대패를 했다가 다시 승리를 하고 그리고 견훤한테 뭔가 신변의 이상이 생겨서 귀부를 하고 그 다음에 1, 2천 전투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4번으로 찾아주겠고 자 2번 넘어갑니다. 2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이거 뒤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삼국사기의 내용인데요. 왕이 구원을 요청하자 태조는 장수에게 명해서 정예병사 1만을 보내서 구원을 하게 했다. 견훤은 구원병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고 겨울 11월에 갑자기 왕경에 침입하였다. 왕은 비빈, 종실 친척들과 포석정에 가서 연희를 즐기느라 적병이 이르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포석정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유적지죠? 아마 경주 가면은 이거 설명 들었던 거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신라에 관련된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구원을 요청한 왕은 신라 왕이고요. 태조는 고려의 태조 왕건이죠. 그러면 견훤, 후백제의 견훤이 지금 갑자기 경주에 쳐들어와서 이 신라의 왕을 죽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신라 왕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경혜왕이고요. 경혜왕을 좀 잔혹하게 죽였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비빈이 보는 앞에서 자결을 하게 하는데 그 경혜왕 다음으로 김부라고 하는 마지막 경순왕을 왕으로 억지로 올린 사람도 이제 견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김흠돌의 반란, 이 김흠돌이 나오면 신라 거잖아요. 신문왕 때니까 한참 앞서 있죠. 장문휴가 당나라 등주를 공격하였다. 이거 발해 얘기잖아요. 이것도 앞선 시기, 고려가 성립하기 이전 시기.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궁예는 이 고태조 왕건보다 훨씬 먼저 국가를 세웠던 사람이죠. 그리고 왕건이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시대적으로 안 맞죠.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원종과 애노의 난. 이거 통일신라의 진성여왕 때죠. 나머지 것들이 너무 확실하게 지금 아닌 게 나오고 있고 마지막 5번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경순왕 김부, 경혜왕이 죽고 나서 이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됐었던 마지막 사람인데 자기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이제 왕건에게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경주 지역을 시급으로 주고 그 지역에 이 사심관이라는 걸로 임명을 해서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5번인데 그래서 5번이 이 뒤에 올 수 있는 장면이 되겠죠. 삼국통일 후삼국의 통일에 나오는 부분은 왕건이 후삼국의 통일을 어떤 순서로 했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사건의 전후 관계를 앞뒤를 여러분들이 배치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파진찬, 신덕, 영순 등이 신검에게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하고 사람을 보내 금강을 죽이도록 권하였다. 신검이 대왕을 자칭하고 국내에서 대사면령을 내렸다. 교서에서 이르기를 왕위를 어리석은 아이에게 줄 뻔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상제께서 진정한 마음을 내리시니 군자들이 허물을 고쳤고 맏아들인 나에게 명해서 이 한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점이다. 라고 하였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신검은 견훤의 장남이에요. 견훤의 장남이고 금강은 막내입니다. 이 장남에게 물려줬으면 문제가 별로 안 됐을 텐데 견훤은 금강이라는 막내 아들을 굉장히 예뻐했고요. 나중에 금강이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 큰아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신검이 주변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또 누군가 이제 속삭거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등극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찰에 가둔 다음에 스스로 대왕의 자리에 올라서 인자한 왕인 것처럼 이런 포고령까지 내리는 거죠. 사면령을 내리는 장면인데 자 견훤이 유폐당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궁예가 광평성을 설치하였다. 궁예가 등장하면 일단 아니죠. 이미 지금 유폐된 이 시점은 한참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등극을 해서 둘이 막 싸우고 있을 때거든요. 궁예는 한참 이전 시기고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통일신라 발해 존재할 때 얘기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게 가장 크게 맞붙었었던 큰 첫 번째 전투였는데 고려하고 이 견훤, 후백제가 싸웠던 전투에서 이 공산전투에서 패배하고
고창 전투에서 다시 역전하고 그 다음에 금산사 유폐되고 그 다음에 견훤이 기부하고 그 다음에 후삼국 통일이에요. 1, 2천 전투 이기면서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 이것도 앞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왕건이 1, 2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신검하고 여기 신검하고 붙은 전투가 1, 2천 전투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올 수 있겠죠? 4번이네요. 4번. 김헌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김헌창의 난. 본인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거, 김주원의 아들이죠. 왕이 되지 못한 거를 분노해가지고 일으킨 난이었습니다. 신라 하대의 일이고요. 아닙니다. 이 앞선 시기의 일이죠. 3번에 4번으로 찾아주세요. 지금 반복적으로 기출문제가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같은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후삼국의 통일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 사건의 전후관계를 기억해 주세요. 4번. 가나다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한 두세 개 정도 지문을 봤을 때 확실하게 누가 먼저고 아니다라는 게 나오면 그걸 먼저 소거를 해주시면서 푸시면 시간을 좀 아낄 수 있겠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견훤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고창군의 병산 아래 가서 왕건이랑 싸웠는데 이기지 못했다. 전사자가 8,000명이었다. 이번에는 견훤이 지고 태조가 이겼네요. 태조가 이기는 거는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기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고창 전투예요. 고창 전투. 자, 두 번째 볼게요. 태조는 정예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에서 견훤이랑 맞서서 크게 싸웠다. 태조의 장수 김낙과 신순겸은 죽고 모든 군사가 패하였으며 태조는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여기서 죽을 뻔합니다. 이거는 견훤이 이겼어요. 이거는 공산 전투인데 이 공산 전투에서 대패하고 나서 나중에 두 번째로 고창 전투에서 서력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가가 나와야 되니까 가 다음에 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지워줄 수가 있겠죠. 가나는 올 수 없어요. 가나는 올 수 없어요. 요것도 지워줄 수 있겠네요. 자, 둘 중에 하나로 고를 수 있겠죠. 다를 볼게요. 태조가 뜰에서 신라 왕의 알현을 하는 예를 받으니 여러 신하가 할애하는 함성으로 궁궐이 진동했다. 신라국을 패하여 경주라 하고 김부에게 시급으로 하사하였다. 마지막 신라 왕인 경순왕 김부가 왕건에게 이제 완전히 귀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평화적으로 흡수를 하고 신라를 평화적으로 흡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전투 후백제랑 하고 나서 거기서 이기면서 후삼국 통일을 하게 돼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신라를 흡수하는 장면이에요. 경순왕이 귀부하는 장면. 자, 라를 보겠습니다. 태조가 일선군으로 진격을 하니 신검이 군사를 거느리고 1, 2천에서 대치를 했다. 후백제 장군들과 고려 군사의 장군들이 고려 군사의 형세가 매우 큰 것을 보고 거의 뭐 항복하다시피 한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기보다 전의를 거의 상실했죠. 이들이 이랬던 이유는 고려 군대가 막강했던 것도 있지만 이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기 전해에 후백제를 세운 시조인 이 견훤이 이쪽으로 가서 투항을 했기 때문이에요. 기부를 했죠. 이 신검과의 마찰 때문에. 그러니까 전투에 나갔는데 우리의 대왕이 먼저 오리지널 대왕이 저쪽 군대에 가가지고 와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도덕적으로 지금 멘붕이 온 거죠. 속된 말로는. 이걸 싸우는 게 맞아? 맞나? 이길 수 있나? 이런 판단에 장수들이 스스로 전투를 포기하게 되면서 신검이 패퇴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후삼국이 통일이 돼요. 그러면 이 순서가 지금 어쨌건 간에 요게 제일 마지막에 가야 돼요. 그럼 이거 둘 중에서 라를 마지막으로 배치하고 있는 거 요거를 골라주면 될 텐데 신라를 흡수하고 마지막 전투 끝나고 나서 통일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요게 먼저 나, 가, 다, 라를 찾으면 되겠죠. 나가다라. 3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지문이 길고 가나다라가 좀 복잡해 보여서 어려울 수 있고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지금 연도는 하나도 쓰지 않았잖아요. 이런 문제는 연도보다는 어떤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기억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3시간, 4시간짜리 영화를 봤을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그거 스토리 다 외우려고 작정하고 들어가지 않으시죠? 그냥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가 머릿속에 저절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아는 거라서 어떤 사건 뒤에 그래서 뭐가 됐고 이런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굳이 연도로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역사가 이렇게 방대한데 이거를 가지고 연도를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 뭐 그런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능검이라는 시험의 출제 의도 자체가. 그러니까 연도 같은 데는 크게 연연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4번에 3번으로 찾아주시고요.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빈출 마크가 붙어 있네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불상은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개태사지에 석조 열의 3존 입상으로 큼직한 손과 신체의 굴곡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원통형의 형태가 특징입니다. 개태사는 후삼국을 통일한 이 사람이 기념을 해서 세운 사찰이다. 태조 왕건이죠. 자,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관학 진흥을 위해서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이게 선지로 되게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종이에요. 관학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었던 사람입니다. 쌍기의 건의를 받들어서 과거 제도를 시행한 사람은 네 번째 임금이었던 광종입니다. 광종.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12목이 나오면 성종입니다. 여섯 번째 임금인 성종. 전시과 제도를 처음 마련을 해서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다섯 번째 임금이었던 경종이 하는 겁니다. 이건 경종이 하는 거예요.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담은 훈요 10조를 남겼다. 사실 답을 고르는 거 어렵지 않으셨죠? 이거는 오답 선지에서 이 사람 누구지?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옆에 적어가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외워주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이걸 따로 외우려면 잘 안 될 거예요. 자, 우선 5번을 답으로 찾을게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6번, 가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탐구활동 보고서 주제 땡땡 왕이 안정과 통합을 꾀하다. 자, 사료를 보겠습니다. 명주에 순식이란 사람이 투항을 했더니 이 사람 원래 왕씨가 아닌데 왕씨성을 줬대요. 지방 호족을 포섭하고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었다. 흑창을 두어서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 이거 전부 누가 한 거냐면 태조 왕건이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태조 왕건이 하는 거예요.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해야 되죠. 이제 나라를 연 사람이니까 왕건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역분전 지급 특징입니다. 1번 바로 답이네요. 외침에 대비해서 광군을 조직하였다. 정종이라는 임금 때 하는 거고요. 초반이긴 하지만 왕건의 다음입니다. 광덕, 중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제 과거 제도를 들여오고 왕권을 강화시켰던, 그러니까 연호도 쓰고 하는 거겠죠. 이거는 광종이 하는 겁니다. 광종.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여기 또 나오죠. 양형고를 운영하였다. 예종이 하는 겁니다. 예종. 주전도감을 설치를 해서 해동 통보를 발행하였다. 돈이랑 관련된 관청을 설치를 해서 돈을 찍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숙종입니다. 숙종. 예종의 아버지인데요. 요거는 왜 기억을 해주시냐면 주전도감 같은 거 설치해서 화폐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를 한 사람이 대각곡사 의천이라고 있어요. 의천. 승려인데 이 고려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왕실의 왕자들 중에서 왕위 계승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은 나가서 출가해서 승려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의천은 승려가 되는 왕자고요. 의천의 형이 숙종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재산과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지고 그 중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중국에 유학 가서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걸 보니까 화폐가 있으니까 굉장히 경제가 발전이 되고 편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천은 불교를 통합하고 하는데 정화하는데 굉장히 힘을 쓴 사람인 것도 맞지만 이 사람은 왕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왕실의 일원이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세속의 정치와 무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자기 나라 고려에 도움이 될 만한 거를 가지고 와서 이 형한테 건의를 한 거죠. 이런 거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숙종이 주전도감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화폐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요. 고려 시대에도 화폐 나오면은 보통은 숙종이고요. 그리고 이 조선 시대에 그 상평통보라고 또 화폐가 있죠. 엽전. 이거 찍어내서 만드는 사람도 그 통용시키는 사람도 이것도 조선의 숙종이에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왕건의 업적으로는 1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7번 볼게요. 가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해가 거란의 군사에게 격파되자 그 나라 세자인 대광현이 대시죠 지금 대조영 후손일 테니까 우리나라가 의로서 흥계였으므로 남은 무리 수만호를 이끌고 밤낮으로 길을 재촉해서 달려왔다. 발해가 망하고 나서 그 유민이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금께서는 이 가라는 임금은 이들을 가엾게 여겨서 매우 후하게 대우를 하고 왕실의 종실의 족보에 붙이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도록 한다. 성과 이름까지 다 줬다.
왕족으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태조 왕건입니다. 왕건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훈요 10조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맞고요. 민생 안정을 위해서 흑창이라고 하는 창고 설치하는 것도 맞아요.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고 받아준 것도 맞고,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을 해서, 이거 국가 관학기관이잖아요. 전문 강좌를 개설을 해서 사학에 못지않게 우리도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관학진흥책을 한 사람은 아까 양현고가 잠깐 나왔었죠. 관학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했다. 예종이 두루두루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선지에 많이 나와요. 이건 예종이고, 이거 예종이네. 옳지 않은 거. 이걸 골라주면 되겠네요. 4번만 틀린 거고요. 다른 거고, 계백요서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 앞으로 관리들의 규범 어떻게 해라 라는 거를 좀 짓는 게 좀 특징입니다. 왕건에. 정계, 계백요서, 그리고 나중에 훈요 10조까지 후대 임금이나 관리들이 따라야 될 지침 같은 거를 많이 지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왕건의 특징으로 업적으로 1, 2, 3, 5번은 맞는 거니까 아닌 거 체크하신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거 다 왕건이 있구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8번. 가나 4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처음으로 역분전을 정했다. 역분전은 뭐냐면 이 논공행상이죠. 일종의 개국공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땅입니다. 개국공신이라고 하면 개국할 때 왕이겠죠. 태조 왕건 시절에 했던 거니까 이거는 1대 왕이었던 태조 왕건 시기예요. 첫 번째 왕. 자, 그러면 나를 보겠습니다. 12월에 문무 양반 및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개정은 이미 만들어진 거를 다시 고치는 거잖아요. 이걸 개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종인데, 전시과 제도가 있으면, 전시과 제도라는 게 있으면은 맨 처음에 한 거는 경종이에요. 경종이 시정전시과를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시작을 하고 나중에 개정하는 사람이 목종이거든요. 목종이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종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 번 고쳐요. 그래서 경정이라고 해요. 이 순서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목종이라는 사람은 7번째 임금이 되겠고 맨 처음에 5번째 임금이었던 경종이 요걸 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태조 왕건 1대에서 7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요거 지금 찾는 거예요. 경기에 한해서 과전법이 실시되는 건 고려의 상당히 후반부로 넘어가야 되죠. 신진사대부 등장하고 막 이런 시점에 조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의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양왕 즈음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건 사이가 아니라 나의 뒤에 와야겠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도가 시행이 되었다. 4번째 임금이었던 광종이 이거 하죠. 광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러면 목종보다 이전 시기에 오는 사람이 많네요. 2번으로 골라줄 수는 있겠어요. 자, 나머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다. 공민왕이 권문세족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했었던 게 전민변정도감이고 승려였던 신돈을 여기 판사로 임명을 했었죠. 이거는 나의 뒤네요.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서 반란을 모의하였다. 만적은 최충헌의 노비입니다. 이거 최씨 무신정권,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정권에 해당하는 그 시기로 넘어가야 돼서 정확히 몇 년도다는 모르나 이거 뒷시기로 넘어가야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 초반의 임금들로 언급이 지금 되어 있고요. 아니고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려서 최충헌, 최씨 무신정권 나오는 사람 당연히 목종의 뒤쪽에 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고려 중반기에 나오는 무신정변이랑 관련된 거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사이에 낄 수 있는 거 광종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는 얘네들을 외우고 있어도 순서를 모르면 풀기가 힘들었을 수 있고 목종이 광종이나 성종보다 뒤에 나오는 사람이다. 이거는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문제를 푸는 게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노란색 딱지가 붙어있네요. 빈출. 가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이것은 고려에 귀화한 최인범의 묘지명으로 현존하는 고려시대 묘지명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다. 귀화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 사람 될 때 귀화라고 하잖아요. 외국인인가 봐요. 노비안건법을 실시한 광종. 광종은 최인범,
쌍기 등의 귀화인들을 적극 등용을 했다.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광종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는 건 광종의 뒤의 시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6대 임금 성종 때 일이에요. 경기에 한해서 과전법이 실시가 되는 거, 이거 한 공양왕 때로 한참 뒤시기로 넘어가야 돼요. 고려 말기.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판사가 되었다. 공민왕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것도 고려 말기. 빈민구지의 기관인 흑창이 처음 설치된 거는 태조 왕건 때, 첫 번째 임금 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네요.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가 사용이 됐다는 게 광종시대의 특징이죠. 과거제도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게 왕권 강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서 당당하게 연호 같은 거를 썼다고 연결해서 기억해 줄 수 있겠죠. 9번에 5번입니다. 자, 10번. 밑줄군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안성 망이산성에서 준풍 4년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었습니다. 방금 봤었죠. 준풍이라는 연호.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었던 이 왕은 광종입니다. 광종. 4대 임금 광종, 백관의 공복을 정하고 개경을 황도로 명명하는 등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의 확립을 도모하였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네, 광종 시기 맞는 거. 12목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12목이 나오면 이거 성종, 6대 임금 성종,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도를 시행을 하죠.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장도감에서 팔만대장경이 가능되었다. 팔만대장경 뭔지 아시죠? 이 몽골이 쳐들어갈 때 부처님의 힘으로 쫓아내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강화도 천도했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때 임금은 고종인데 이 고종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사실 초반이 아니라 상당히 뒷시기에 나오는 사람이다. 뒷시기에 나오는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안우, 이방실 등이 홍건적을 격파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홍건적이랑 전투하고 하는 건 또 나중에 한참 뒤의 일이니까. 이 홍건적을 격파하고 하면서 성장했던 게 이 신흥무인 세력이죠. 나중에 이방원 집안의 이성계 집안도 이제 요러면서 명성을 얻게 되는 거고요. 뒷식입니다.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다. 이것도 고려 말기잖아요. 공민왕. 왕으로 따지자면 여기는 같은 시기예요. 공민왕 때. 그래서 후반부입니다. 자, 광종의 업적은 2번으로 재위식이 있었던 거 골라주시면 돼요. 11번. 여기도 빈출 마크가 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과거 급제자 명단을 보며 말한다. 이미 과거 제도가 시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광종 이후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쭉 보니까 왕이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힌트. 12목을 설치하고 지방민에게도 학문을 권장하는 과인의 뜻에 부합하였소. 고생한 송승현에게 국자 박사를 제수하고 전보현에게 공복과 쌀을 하사하시오. 자, 12목을 설치한다는 게 내 뜻이랑 똑같아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성종이네요. 성종. 성종. 자, 성종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는 건 성종 이전에 이미 진행이 됐죠. 광종 때 하는 거고요. 관학 진흥을 위해서 양형고를 설치하는 건 예종이 하는 겁니다. 예종.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유학교육을 강화하였다. 국자감을 학교를 성균관으로 이름 개명하는 거 공민왕 때 돼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당히 후반부의 일이고요. 나중에 조선시대 이 학교 이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죠. 성균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통치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러면서 12목도 설치하고 하는 거죠. 4번이 답이고요.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서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는 건 태조 왕건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11번에 4번.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교서를 내린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우리 태조께서 흑창을 두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진대하게 하셨다. 지금 백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저축한만은 늘어나지 않으니 미 1만 석을 더하고 쌀을 1만 석을 추가하고 이름을 의창으로 고친다. 확장하고 있네요. 흑창을 보고서 이거를 태조 왕건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태조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살아있는 왕한테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시호라고 하는 건 임금이 죽었을 때 업적을 평가해서 신하들이 붙여주는 닉네임 같은 건데 왕건은 본인이 뭐 첫 번째 시작한 임금이니까 태조 같은 걸로 불릴 거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뭐라고 불릴지 정확히 모르죠. 이 사람이 죽고 나서야 붙이는 호칭이 시호라는 거기 때문에 시호나 묘호 같은 건 죽고 나서야 붙어요.
우리가 태종태제 같은 거 막 외우죠? 조선시대에서도 세종대왕이니 뭐 문종이니 하는 이런 것들도 세종과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세종이라고 불릴 거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조라고 언급이 된다는 건 이미 태조 왕건이 죽고 난 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뒤시기에 보니까 원래 있었던 흑창을 쌀을 많이 더해가지고 의창으로 확장해서 설치를 하고 다른 지역에도 설치를 했다. 네, 의창으로 확장하고 이름 바꾼 사람은 성종입니다. 성종. 성종이라는 걸 또 몰랐다면은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였죠. 성종이 이런 것도 했구나. 의창이 나오면 세트로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네, 성종의 정책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이거는 좀 오답이 어려운 케이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성종이 하는 게 아니라 고려의 문종이 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또 숙종이란 사람이 하는 거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얘는 답이 매우 뚜렷했는데 오답이 좀 난해한 케이스였고 이걸 성종인지 몰랐다면 전혀 못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사행정을 담당했던 정방을 폐지하고 권력을 다시 왕한테 집중시키려고 했던 거는 요건 나중에 공민왕이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거고요. 개경에 귀법사를 세우고 균열하는 승려를 주지로 삼았다. 이것도 외운 적이 거의 없을 텐데 이거 광종이 하는 겁니다. 광종. 나머지 오답들이 조금 난해했기 때문에 오답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누군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종, 숙종, 이 공민왕, 그리고 광종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12번에 3번.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이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들은 각자 봉사를 올려 시정의 잘잘못을 논하라고 명령을 하였다. 그래서 최승로가 28조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다라고 나와요. 고려시대 때 최승로가. 시무 28조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성종이에요. 유교적으로 나라를 꾸려가려고 노력을 시도했었던 사람이죠. 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흑창을 처음 설치하는 거는 태조 왕건입니다. 이거를 의창으로 확장을 하는 사람이 성종이 되는 거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였다.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일반인으로 올려줬다는 얘기예요. 귀족들의, 호족들의 굉장한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광종이 하는 겁니다. 초반부에 광종이 하는 거고 초반에 세력을 잡고 있었던 왕실의 친인척 호족들에게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비안건법을 초반에 광종이 하고요. 고려시대 완전 후반부로 넘어가면 우리 친원파들, 권문세족들이 있죠. 이 권문세족의 팔다리를 또 눌러놓기 위해서 이 공민왕이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걸 하죠. 여기는 땅에 집중을 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농장을 줄이려는 이 경제적인 기반을 없애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맥락은 좀 비슷한데 시대가 한참 다른 거 같이 체크해 주시고 광종 때니까 이거 아니겠죠? 청연각과 보문각을 두어서 학문 연구를 장려를 하고 관학을 진흥시키려고 한 사람. 이 사람이 예종. 권문세족을 여기 나오네요. 전민 변정도감을 운영하는 건 상당히 고려 말기 후반부에 공민왕이 하는 겁니다. 공민왕.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성종이 하는 거죠. 5번으로 답은 쉬웠는데 나머지 오답들도 다른 데 문제로 나오거나 선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두실게요. 네, 14번 문제 풀겠습니다. 14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고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면서 매번 신하들의 충고를 구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12목을 설치했었던 사람은 성종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는 있었을 텐데 성종의 업적을 고르거나 업적이 아닌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출현 시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6대 임금인 성종이라는 거를 인지하셨어야 문제를 지금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연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6대 임금 성종이면은 요 뒤에 두 개는 그냥 봐도 지울 수 있겠죠. 최씨 무신정권 나오는 건 상당히 뒷시기니까 지어놓고 시작을 할 건데 고려가 건국되고 왕교의 난이 있고 강조의 정변이 있다. 여기까지 해서 어느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냐의 문제 같아요. 자, 보면은 여기에서 강조의 정변으로 인해서 목종이란 사람이 폐위가 되고 현종이 등극을 합니다. 7번째 임금이었던 목종 폐위니까 이 다시기로도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3번도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냐, 나냐 요 문제가 남는데 초반의 임금이라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왕규의 난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왕규의 난이라는 게 뭐냐면 이 왕규의 난은 왕규라는 사람이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호족인데 자기 딸을 2명이나 태조 왕건한테 시집을 보내요. 15번째, 16번째 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15번째 비로 들어갔었던 딸이 왕건의 아들을 하나 낳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나중에 자기 손자죠. 자기 손자를 왕으로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낌새를 좀 보이게 되고요. 나중에 그 왕건이 죽고 나서 해종이라는 임금이 등극을 했을 때에도 해종한테도 자기 딸을 하나 시집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험을 많이 들어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중초폰을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 집안이 세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고 세력을 나중에 규합을 해서 이 태조 왕건의 아들이니까 핏줄로는 정확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해종을 암살하려는 시도도 여러 번 진행을 좀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됐지만 이게 꽤나 큰 사건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규의 난을 진압을 하고 임금으로 등극을 하는 게 정종이라는 임금이 나오는데 세 번째 임금인데요. 이 정종이 몇 년 못하고 또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유지를 또 이어받고 다시는 왕규의 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극을 해서 왕권 강화책을 썼던 사람이 네 번째 임금이었던 광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왕규의 난이 일어난 뒤에 광종이 등극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가시기는 아니겠군요. 성종이 등극을 하려면. 그래서 남은 시점이 요 시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뭔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고 왕규의 난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낯설 수도 있는 사건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왕위 계승권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왕건의 결혼 그 정책과 사성 정책을 썼잖아요. 결혼할 딸이 없는 호족들에게는 왕씨의 성을 내려주면서 왕족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왕족의 집단이 너무 거대해지고 부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들을 출산을 하기라도 하면은 괜히 여기에 대한 기대도 걸게 되고 그래서 왕건이 죽고 나서는 좀 왕위 쟁탈전이 복잡하게 일어나더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데라서 이 왕규의 난은 이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 그 뒷부분에 광종이라는 사람이 등극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때 일어났었던 제일 큰 사건이 왕규의 난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3층에 불교 조각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불교 조각실에 가시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 중에 제일 큰 철로 만든 불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하사창동 철불이라고 하거든요. 무려 무게가 6톤 정도에 해당하는 큰 불상이에요. 이게 있었던 사찰은 지금 없어졌는데 이 불상을 만들고 혹은 거기에 사찰이 있었다면 이 사찰을 만드는 데에도 크게 관여했던 사람으로 이 왕규라는 사람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상을 딱 보시면 이 정도 되는 불상을 제작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 그 지역에서 참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겠다. 심지어 자기 딸이 왕건의 아들마저 낳았다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었겠구나. 이런 거를 아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생소하셨다면 왕규의 난이라고 하는 게 초반에 세력을 잡으려고 했었던 기득권 호족층에서 일어났었던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에는 2번으로 고르고 넘어갈게요. 네, 15번 문제 풀겠습니다. 15번. 가나다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이런 거 어렵죠? 네, 이런 거 나오면 가나다라에서 한 2개 정도 했을 때 분명히 없앨 수 있는 선지가 있을 거니까 하나씩 소거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가를 먼저 볼게요. 처음으로 직관과 산관의 각품의 전시과를 제정을 했다. 과등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전지 15개월을 지급을 하였다. 처음으로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전시과를 제정했다라고 나와요. 전시과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 만들었다는 뜻인데 5번째 임금이었던 경종 때 시정전시과가 생기거든요. 시정전시과. 이거는 경종임금 때네요. 자, 나를 보겠습니다. 역분전을 제정을 하였는데 역분전은 태조 왕건이 고려를 개국할 때 도와준 개국 공신들에게 나누어 준 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왕이었던 1대
태조 왕건이 한 거잖아요, 역분조는. 자, 그러면 일단 이 가나 나만 봐도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되니까 가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일단 지워주고 시작을 할게요. 다를 보겠습니다. 쌍기가 의견을 올리니까 과거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을 했다. 쌍기의 건의로 과거 제도를 시행한 사람 4대 임금인 광종이죠. 광종이고 라를 보겠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비록 내 몸은 궁궐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백성에게 치우쳐져 있다.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지방에다가 12목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서 지방관 파견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목의 설치는 6대 임금이었던 성종 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왕의 시기를 특정을 하고 나면 순서대로 나열만 해주면 되겠죠. 이게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태조 왕건이. 그러면 나가 먼저 나와야 되고 4대 임금인 광종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나, 다, 가, 라 이런 식으로 좀 나오면 될 텐데 이렇게 나다가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인 건 먼저 지워주고 나, 다, 가, 라로 맞춰져 있는 4번으로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지금 1대, 4대, 5대, 6대 이렇게 그냥 썼지만 이거의 순서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가와 나를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았겠지만 뒤에 두 개를 구별할 때 조금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1번이 경종이 시정전시과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정전시과를 만들었던 경종이 몇 번째 임금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5번째 임금인 경종 때 이 전시과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건 4번째 임금이었던 이 광종이 왕권을 어느 정도 강화를 시키고 나서 그리고 신하들에게 뭔가 나눠주는 제도를 그때서야 제대로 정비하기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연결해서 봐도 되겠죠? 이 토대를 조금 닦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가 이어나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왕들을 좀 외우면 편하다라고 한 게 7번째 임금 때까지만 외워도 여기 안에서 나열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은 옆에다가 써놓고 써놓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거 순서 맞춰가지고 답을 찾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15번에 4번으로 찾겠습니다. 자, 16번. 기역, 리을,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음소로 관직에 진출한 이자겸은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네요. 보니까 추밀원, 어사대, 상서성, 중서문화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 추밀원,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담당을 하였다. 추밀원이 했던 거 맞습니다. 중추원. 기역은 맞고요. 기역이 없는 거 지워버립니다. 자, 니은, 어사대.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그 신하를 임명할 때 동의권이 서경권이에요. 사인해 주는 건데 요런 거를 하거든요. 요거를 갖고 있었던 게 맞아요. 어사대 관원은. 그러면 기역 니은이 바로 맞아서 1번으로 답은 찾으면 되는데 자, 디귿하고 리을이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디귿. 상서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메인 관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였다. 이거는 이 상서성이 아니라 3, 4라고 하는 데에서 했던 거니까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서문화성 설명이라고 연결되어 있는 걸 봤더니 원간섭기의 도평의사사로 개편됐다라는 엉뚱한 설명이 들어가 있네요. 원간섭기의 도평의사사가 되는 건 도병마사입니다. 도병마사. 그래서 아닙니다. 자, 16번에 1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17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의 관청으로 정치의 잘잘못을 가리고 풍속을 교정하며 관리들의 부정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담당을 한다. 대. 방금 봤었던 거랑 또 연결되는 선지가 나오네요. 자, 어사대에 대한 기구의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무신집권기의 최고 권력기구가 됐던 거는 최충원이 만들었던 교정도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사대가 아닙니다. 원간섭기의 첨입으로 격화가 되었다. 첨입으로 떨어지는 건 이제 중서문화성 같은 거 떨어뜨리는 거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관청.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된 거는 도병마사였고요. 관직의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는 게 어사대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였죠. 낭사와 같이 서경권 행사하는 거. 4번이 답이고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검소관으로 기용되었다. 갑자기 여기 좀 생뚱맞은 선지가 나오는데 서울 출신
검서관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는 조선시대 규장각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규장각 설명이 갑자기 들어가 있어요. 자, 5번 오답이고 17번에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18번 보겠습니다. 18번. 가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이번에 가의 수장인 문하시중의 자리에 오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가는 중서문화성이네요. 제일 높은 관청이고요. 문하시중은 여기에 장관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맙네. 자네가 나에서 맡고 있는 어사대부라는 직책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시게 라고 덕담을 나누고 있네요. 어사대부가 나오니까 이거는 어사대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기구에 대한 걸로 맞게 연결이 된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억을 먼저 볼게요. 화폐와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았던 게 중서문화성이 아니죠? 이거는 삼사라고 하는 관청인데 잘못돼 있네요. 기억이 들어가는 거 지워버립니다. 자, 니은 가에 대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중앙관서였다라고 맞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서문화성이에요. 그러면 니은은 맞아요. 니은이 없는 거 5번 지워버릴게요. 디귿 나를 보겠습니다. 원 간섭기의 도평 의사사로 개편이 되는 건 도병마사죠. 그러면 디귿 아니고 디귿 들어간 거 지워버릴게요. 4번밖에 안 남네요.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 행사하는 거 어사대 관원이 가지고 있는 권리였죠. 4번입니다. 4번으로 답 찾아주면 되고요. 19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고려가 가지고 있었던 독자적인 정치기구래요. 힌트 1번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에 추밀히 참여했다. 힌트 2번이고요.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되었다. 이거는 도병마사입니다. 도병마사.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역사서의 편찬과 보급을 주관하는 거 그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 편찬했던 춘추관 같은 걸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여기 병자에서 이걸로 유추해 주시면 돼요. 2번이고요. 화폐와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는 거 3사가 했던 거고 좌사정, 우사정의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됐던 거 이거는 발해의 육부 관청입니다. 두 개 나눠가지고 이렇게 운영했었죠. 최후에 의해서 설치돼서 인사행정을 처리하였다. 이거 정방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아닙니다. 이거 무신정권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19번은 2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돼요. 마지막 20번. 가시대의 지방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경으로 가는 일단 힌트 1번 개경이라는 이 수도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주요 길목인 해음령에 세워졌었던 해음원에는 행인의 안전을 위한 숙소와 사원이 있었다. 해음원지를 통해서 개경 외에 남경, 동경 등이 설치되었던 요 가시대의 원의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었다. 지금 이거 파주에 있는 해음원지라는 사찰 자리인데 이거는 고려입니다. 고려 시대에 수도 개경으로 가는 길목에 언덕배기에 설치가 됐었던 여기가 중간 정차지 같은 데인데 이 원에서 숙소나 이런 거를 겸하면서 좀 쉬었다가 이동을 하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 지방 통치 체제에 대한 걸로 맞지 않는 거 고르는 거예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는 거 백제 때인데 백제가 웅진에 있었을 때 무령왕이 하는 거죠. 22담로의 왕족 파견하는 거 무령왕 때 일이고 백제 거고요. 전국에 구주 오소경을 설치하는 거는 신라죠. 통일신라 되고 나서의 모습이고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소, 부곡이 있었다. 이게 고려시대 대표적인 특징이네요. 3번이고요. 지방관을 감시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두었다. 땅덩어리가 커지고 나서 통일신라가 하는 겁니다. 문무왕이 처음에 진행을 했었죠.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이거는 좀 시간을 더 뒤로 돌려서 이 구한말 시기에 일어나는 일인데 두 번째 가보개혁 때 진행이 됐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번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복잡한 내용의 문제가 많아서 20문제라는 조금 많은 분량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것 같아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임금하고 한 7번째, 8번째 정도까지 초반에 자리 잡을 때 임금은 순서대로 외워두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왕들은 업적이나 한 일을 시대 순서대로 한번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번 문제풀이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